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국내 최초로 소개해드리는 차는 샤오미 첫 SUV YU7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출시 1시간 만에 30만 대가 주문됐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주문하면 1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중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의 각종 기술들, 내외관 디자인, 또 달리는 성능, 승차감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미 YU7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일단 외관 디자인 살펴보기 전에 이 차의 전체적인 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장 길이 같은 경우는 4999mm고요. 이 전폭 같은 경우는 1996mm입니다.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는 1600mm,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3000mm의 크기를 갖춘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라면 현대 산타페, 기아 소렌토보다도 오히려 더 큰 차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V80하고 비교해도 오히려 조금씩 더 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아이오닉5 같은 크로스오버 자동차인데 크기가 제네시스 GV80보다 조금씩 더 큰 그런 사이즈의 자동차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샤오미가 공개했던 이 사진 딱 보면 이 각도, 이 컬러,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와, 이거는 프로스단계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차를 직접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이거는 너무 프로스단계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샤오미는 그런 회사였어요. 예전에는 원래 아이폰을 많이 표절하던 회사였죠. 예전에 Mi4라는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디자인 아이폰 5S를 베꼈다는 논란이 굉장히 되기도 했었고, 2014년에는 MIUI 6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것도 애플의 iOS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의 그 당시 조니 아이브 수석 디자이너 겸 부사장께서는 샤오미를 겨냥해서 야, 샤오미는 게으른 도둑이다 라고까지 이 날선 비난을 표출했을 정도로 이 샤오미는 예전부터 그런 표절 논란이 있던 회사였습니다. 샤오미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면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회사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샤오미가 지금 프로스단계 그 7억짜리 자동차의 디자인을 10분의 1 가격에 해준다는데 난 그거면 만족하지 뭐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차를 차로 놓고 봤을 때는 디자인이 어떤가? 일단 디자인이 아름답습니다. 페라리 프로스단계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SUV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비율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샤오미 YU7의 디자인도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부분이 굉장히 길고 뒷부분은 뚝 잘려있는 이런 롱노즈 쇼테크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죠. 프로스단계는 롱노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쪽에 길쭉한 12기통짜리 엔진을 넣었어야 되니까 후드가 길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고작 모터 들어가는데 뭐하러 이 후드를 길게 뽑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심미적인 만족감, 이 디자인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롱노즈 쇼테크 디자인을 해놓은 거 볼 수 있어요. 이 앞부분 이 후드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이 정면을 충돌을 했을 때 이 충돌을 견뎌주는 크럼플 존이 굉장히 길게 뽑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660mm 정도 크럼플 존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다음 이 디자인의 인상적인 부분은 이 볼륨감입니다. 지금 앞쪽 보닛 보세요. 엔진도 없는데 이렇게 파워돔이 딱 솟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뒤쪽 팬더입니다. 이 뒤쪽 팬더의 이 볼륨감을 보세요. 와,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이런 비율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스포츠 SUV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와이드 팬더 디자인인데 프로스단계에서 느꼈던 그런 볼륨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디자인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라렌 720S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헤드램프 형태 여전히 갖추고 있고요. 샤오미에서는 이걸 물방울 헤드램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샤오미 SU7에 있던 헤드램프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 이 헤드램프 윗부분이 실제로 지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공기가 이 구멍을 따라서 이쪽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는 헤드램프가 여기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서 디자인이 매끈하게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램쉘 후드입니다. 이만큼이 그냥 알루미늄 하나로
퉁 찍어낸 클램쉘 후드를 갖추고 있어요. 전 세계 양산차 중에서 가장 큰 클램쉘 후드를 갖추고 있었던 게 제네시스 G90이었거든요. 이 샤오미 YU7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넓은 면적의 클램쉘 후드를 갖췄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파팅 라인이 전혀 없이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매끈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것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이 클램쉘 후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카메라 뒤쪽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면요. 우와, 와, 이만큼이 통째로 열리네요. 와, 이 안쪽 비어있는 부분은 프렁크로 채워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프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한 141리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제 캐리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 캐리어는 지금 BMW에서 주신 M 캐리어고요. 26인치, 27인치 정도 되는 중형 캐리어인데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일단 한번 닫아볼까요? 닫아보면 와, 26인치 캐리어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넉넉한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12기통 자동차나 8기통 자동차나 요즘 제네시스는 6기통인데도 붙이고 있지만 이 엔진이 너무 자랑스러운 메이커들은 이 엔진의 스펙을 써놓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듀얼 모터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샤오미의 V6 모터가 들어갔다고 하죠. 최고 22,000rpm까지 회전하는 508kW,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 아이오닉 5N, 6M보다 훨씬 더 강력한 690마력의 전기 모터를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에 써놓고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네요. 지금 센서도 외관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천장에 라이다 센서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4D 레이더 센서가 숨어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무려 11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샤오미의 HAD라고 하는 하이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우리 집 주차장에서 목적지 주차장까지 알아서 주행을 해주는 최신 수준의 자율주행을 지원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한번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넘어오면요, 와, 측면 디자인도 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말 매끈한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도어 캐치 같은 거,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페라리 프로상계랑 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실제로 언락이 되게 되면 이게 도장면처럼 그냥 매끈하게 떨어지는 거, 이런 히든 타입 도어 캐치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어 같은 경우도 프레임리스 도어로 해놔서 이 유리랑 B필러의 면이 그냥 하나로 딱 이어지게끔 하는 매끈한 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이드미러까지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를 적용해 놨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심리스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측면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휠, 타이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직경의 휠과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시승하는 차는 샤오미 YU7 맥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의 모델이에요. 최고 수준의 21인치 휠이 적용돼 있는데 일단 저는 5스포크 휠의 이 스포티한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이 안에 브em보 4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 이 빨간색의 고성능 캘리퍼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스포티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전륜 타이어 폭은 좁고 후륜 타이어 폭은 넓은 스태거드 세팅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링 같은 걸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쉽게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전륜 같은 경우는 245-45 21인치 타이어, 후륜 같은 경우는 275-40 21인치 타이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륜의 폭이 더 넓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5 에너지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프라이머시 5는 올해 출시된 미쉐린 가장 최신의 타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연비, 정숙성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 최신형의 타이어가 들어갔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살다 살다 이런 표시를 다 보게 되네요. XM2, 미쉐린이 샤오미 전용 타이어를 만들어서 공급했습니다. 기존까지 중국 회사에 전용 타이어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거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 샤오미를 위한 전용 타이어를 미쉐린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후면 디자인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스포티하고 에스턴 마틴 DBX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해놓고 있네요. 이 위쪽에 지금 루프 스포일러, 그리고 이쪽에 립 스포일러,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를 2개 달아놨습니다. 물론 이 스포일러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구멍을 뚫어놔서 이 공기가 흐르면서 이쪽에 흙탕이라든지 먼지들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 립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넘어온 공기를 와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립 스포일러가 적용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것들이 적용돼서 디자인적으로도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램프가 들어와 있는데 샤오미 SU7부터 이런 스타일의 테일 램프가 들어왔었죠. 샤오미 로고가 없어도 샤오미 자동차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방향 지시등을 한번 켜보면요, 샤오미 SU7 같은 경우는 이 시퀀셜 타입으로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그런 좀 다이내믹한 이런 방향 지시등을 갖추고 있었는데 YU7은 일반적인 방향 지시등을 갖추고 있네요. 이 가장자리 양쪽 부분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와서 이 비상 상황에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이 비상등은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범퍼 하단에 봤을 때 약간 큰 디퓨저 같은 걸 달아 놓은 것 같은데 가짜고요. 이 밑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트렁크 공간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와,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트렁크 공간을 살펴봤을 때 이 정도 공간입니다. 중형 캐리어 하나, 그리고 소형 캐리어 2개 이런 식으로 싣고 왔는데 아주 넉넉하게 잘 실리는 거 볼 수 있고요. 중형 캐리어 기준으로는 3개 내지 4개까지 충분히 넉넉히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오미에서는 이 트렁크 공간을 687리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중형 SUV 트렁크 공간 중에서는 가장 넓은 축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짐을 꺼내고 한번 제가 들어가서 실제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129만 원을 내고 6시간을 빌렸습니다. 제 돈으로. 지금 이 차가 빌린 차다 보니까 이 사장님께서 뭔가 조금 튜닝을 해 놓으셨는데 커버들은 건드리지 않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앉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키가 185cm거든요 저 같은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이 차가 높이가 낮다 보니까 넉넉하게 여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데 저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트렁크 공간은 이게 끝이 아니죠. 2열 시트 폴딩까지 해서 얼마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쪽 왼쪽 부분에 보면 전동으로 폴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되게 의외인 점은 중국 자동차들이 유럽 자동차들을 많이 카피하면서 4대2대4 시트를 적용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샤오미는 그냥 우리나라 자동차처럼 6대4 폴딩을 적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알 수 있네요. 제가 그래서 완전히 폴딩을 한 상태에서 제가 누워보면요, 이런 느낌입니다. 목이 이렇게 꺾이기는 합니다.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길이가 한 1.8m 정도 된다라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당연히 올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렁크 바닥 아래에는 지하실이 이렇게 숨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히든 스페이스가 지금 꽤 넉넉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빼보면 간단한 가방이라든지 짐 같은 거는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깊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비상삼각대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고정해서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리고 이 샤오미 YU7 트렁크에는 한 가지 비밀이 또 숨어 있습니다. 차주분께서 여기에 레일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셔서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데, 원래는 이쪽에 이제 레일을 달아서 조명을 단다든지 아니면 빔 프로젝터 같은 걸 달아서 이쪽에 뭐 스크린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싸서 이렇게 트렁크에 앉아서 영화를 본다든지, 심지어는 짐벌 카메라 같은 걸 달아서 여기 거치해 놓고 이렇게 뭐 가족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용도의 이런 레일을 갖추고 있어요. 차에다가 샤오미의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꽂아서 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 확실히 샤오미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삼성, LG 그 회사들하고 정말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현대차에서도 이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오픈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문 닫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으로 닫혀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저는 헤드룸입니다. 키가 185cm고 또 상체가 긴 비율이 안 좋은 185cm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차에 탔을 때 이 헤드룸이 여유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샤오미 YU7 같은 경우는 전고가 1600mm에 불과한 이 낮은 그런 크로스오버 자동차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헤드룸이면 꽤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줄자로 높이를 한번 재보면요, 이렇게 딱 폈을 때 95mm 정도 되는, 95mm면 뭐 그렇게까지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평균 살짝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2열 착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실내 이 캐빈룸을 설계할 때 무조건 사람의 키를 188cm로 놓고 이 실내를 설계한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의 평균 키는 남자 기준으로 170cm 중반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이 앉아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끔 이 실내를 설계한다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현대기아 자동차를 타면 가장 힘든 게 이 실내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기아 같은 경우 저 K8이나 스팅어 같은 이런 자동차들을 탈 때는 이렇게 꺾여서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있는데, 특히 현대기아는 유럽, 미국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서양인들의 체형에 맞춘 실내 공간을 개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트 컬러 같은 경우는 오렌지, 황토 색깔, 그런 탄 색깔의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져봤을 때 소재감이 아주 부들부들하고 이런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런 스티칭, 마무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탄탄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코텍스 클래스 1 인증이라는 것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코텍스 클래스 1 인증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도 이 피부에 닿았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 피부에 닿았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까지 따진 그런 아주 고급의 가죽을 사용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2열에 3명이 탈 수 있는 구조인데, 가운데 좌석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 2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스키 수류는 별도로 갖추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는 도어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이 되고요. 시트를 세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의 직각처럼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오는, 이렇게 바짝 세웠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도 각도의 시트를 갖추고 있고요. 이 시트를 뒤로 끝까지 내렸을 때는 135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되는 그런 시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2열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샤오미 YU7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전동으로 편한 각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눕혔을 때는 135도 시트에 기대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리클라이닝 각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해서 누웠을 때 2열 암레스트가 이쪽으로 한참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라든지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암레스트를 이쪽에 하나 또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시트를 다 눕혔을 때도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거치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들도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지금 이 가죽 품질, 이 시트의 품질도 마음에 들지만 이 시트 백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일 만큼 전체를 다 나파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있고요. 이런 스티칭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 시트백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샤오미의 패드 같은 걸 달아서 여기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2열의 온도도 개별적으로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 이런 식으로 3존 에어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뒤쪽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 튀어나오죠. 2열에 앉은 승객이 차가 막 가고 있는데 나 지금 이거 조절하고 싶어, 왜 이렇게 가야 되냐는 겁니다. 이거를 떼서 나 온도 조절 좀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무선으로. 바람 세기도 조절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2열 3개 좌석에 모두 열선 시트를 무선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리클라이닝 각도 같은 것들도 이 무선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내비게이션 목적지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이 이 디스플레이로 직접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저 앞에 디스플레이에 뜬다는 겁니다. 야, 이런 기능들은 진짜 꼭 필요한 기능인데 아주 샤오미가 잘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뒷좌석에서 음악도 이런 식으로 선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 여기서 선곡하면 이 자동차에서 이 노래가 나오게 되고요. 이 디스플레이 음량 조절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낮춰볼게요, 올려볼게요, 낮춰볼게요, 올려볼게요, 즉각적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됩니다. 무선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장착돼 있다. 샤오미가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이 안에서 통신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바로 적용시켜 줄 수 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치해 놓을 때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거치가 되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 끝입니다. 야,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2열에서 이렇게 냉장고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캔 기준으로 음료를 6캔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냉장고, 그리고 온장고 기능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열에서 살펴야 될 거는 이 글래스 루프입니다. 이 글래스 루프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에 주행을 할 때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샤오미 YU7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은도금을 해놔서 어느 정도 햇빛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글래스 루프에는 이런 기능도 되죠. 여기 쉐이디드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썬루프가
완전히 검정색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햇빛을 차단해 버려요. 이런 기능은 처음 봤습니다. 샤오미는 이걸 스마트 디밍 EC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EC 그러니까 일렉트로 크로밍, 이 안에 전기 변색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사이에 전기 변색 물질을 넣어 놓는 거죠. 여기에 전압을 딱 때리면 물질이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아우디 이트론 GT 이런 차들에서 회색으로 팍 뿌옇게 변했다가 투명해졌다가 뿌여졌다가 이런 기능들 우리가 이미 봤었는데, 샤오미는 그것과 다르게 전체 글래스 루프가 완전히 검정색으로 이 햇빛을 투과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이 됐을 때 물리적인 선쉐이드를 장착한 것보다 이 햇빛 투과를 더 막아준다는 점에서 햇빛 차단 기능에서는 훨씬 더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럼에도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아서 이 글래스 루프가 완전히 검정색으로 물드는 데에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놀라운 기능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이제 1열로 들어왔습니다. 와, 1열! 일단 놀라운 느낌인데요. 왜 놀라운 느낌이냐면, 들어왔을 때 HUD가 놀랐습니다. 이 앞유리 하단 전체가 지금 HUD입니다. 이쪽 A필러부터 저쪽 A필러 끝까지 필러 투 필러 1.1m 되는 정도의 거리를 HUD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아, 대박이죠. 와, 이거는 진짜 차세대의 HUD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샤오미에서는 이거를 하이퍼비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진짜 하이퍼비전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립니다. 원래 우리가 기존까지 HUD라고 하면 뭐였습니까? 대시보드 앞부분에 구멍을 파요. 그리고 그 안에 PGU라고 하는 디스플레이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 디스플레이에서 이 유리에다가 이미지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뭐 운전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기존의 HUD였죠. 그런데 그 HUD에는 살짝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TFT LCD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TFT LCD 같은 경우는 뒤에서 계속 백라이트를 쏴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검정색으로 이 배경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야간에 HUD를 사용할 때 이 희뿌연 사각형 테두리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느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 하이퍼비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그 TFT LCD를 일반적으로 TV에서 보는 미니 LED로 바꿨습니다. 진짜 디스플레이만큼 선명한 그런 그래픽이 지금 여기 HUD에 나오고 있고요. 빛이 반사되지도 않고 빛이 투과되지도 않는 아주 까만 암막 커튼 같은 거를 여기 아래에다가 코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미니 LED를 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고 부드럽고, 저기 그래픽 지나가는 거 보세요.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기존에는 운전석 쪽에만 PGU 유닛을 파놨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운전석 쪽에 하나, 이 가운데 하나, 조수석 쪽에 하나 PGU 유닛을 3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디스플레이를 넣어놔서 이 전체가 HUD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사실 요거는 BMW가 몇 년 전에 이미 노이에 클래스의 컨셉트, 노이에 클래스의 X 컨셉트, 얼마 전에 보여줬던 뭐 비전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셉트, 이런 컨셉트들에서 이미 보여줬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BMW도 이미 양산차에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너네 그거 어차피 다다음 달 9월에 공개할 거잖아, 우리는 5월에 공개할 건데? 라면서 샤오미 YU7을 먼저 이렇게 런칭해버렸죠. 그러면서 세계 최초의 이 파노라마 HUD를 갖춘 자동차는 BMW가 아니라 샤오미 YU7이 됐습니다. 야, BMW는 이거 너무 마음 상하고 너무 약 오를 것 같아요. 아우, 샤오미 저놈들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 오를 것 같은데, 아마 같은 부품사에서 납품을 했을 걸로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세계 최초의 양산차에 이런 걸 적용한 건 샤오미가 됐다. 예전에도 이런 자동차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링컨, 노틸러스 같은 자동차들은 이쪽에 전체를 그냥 디스플레이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스플레이로 만들어 놨을 때 문제는 이게 빛이 반사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정보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샤오미와 앞으로 BMW가 쓸 파노라마 HUD 같은 경우는 내가 TV를 보는 것처럼 이 선명하게 이 그래픽과 정보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이퍼비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것들이 되는지 보면요, 높낮이 조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HUD 카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원래 계기판이 있던 자리에 계기판이 있고, 가운데에 지도가 있고, 저쪽에 음악이 있고, 이런 식인데요.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기판 디자인을 4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 디자인, 그리고 이런 디자인. 음악 같은 경우도 음악을 이런 디자인으로 들을 건지, 아니면 이런 디자인으로 들을 건지, 이런 디자인으로 들을 건지,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그래픽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본 모양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아니면 이 사이버 반려동물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카피바라. 와, 이거 진짜 귀엽죠? 아니면 이렇게 수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 이 샤오미는 이거를 가상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을 꿈뻑꿈뻑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핸들링을 했을 때는 이 횡지 값에 맞춰서 막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이런 연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음성 인식을 하면 얘가 귀를 쫑긋하고 제 말을 듣습니다. 정말 사소한 기능이지만 이 차에 내가 더 애정이 갈 수 있게 아주 고심해서 잘 만든 기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지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션 경로를 입력했을 때 이 내비게이션 경로를 가운데 HUD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그래프도 이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로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계기판을 중앙에 오게 할 수도 있고, 음악을 중앙에 오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 가상 반려동물이 너무 좋아 라고 했을 때 얘를 나한테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나는 이런 에너지 그래프 필요 없어 하면 이 부분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역에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그래픽을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 하이퍼비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파노라마 HUD인데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패드와 비슷한 비율의 16.1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295 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고성능의 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할 때 부드럽게 조작되는 것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차 안에서 영화를 볼 때라든지 이럴 때도 전혀 끊김없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고성능의 칩이 들어간 것도 볼 수 있네요. 그러면서 이 샤오미 디스플레이는 동시에 여러 가지 앱을 구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화면을 3분할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쪽에서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이쪽에서는 뭐 자율주행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나올 현대차 플레오스 OS에도 이런 기능이 적용되게 되는데, 현대차가 절대 따라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이런 식으로 3분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앞으로 현대차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미리 보기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분할 화면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보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픽을 돌려봤을 때 와, 진짜 부드럽죠? 와, 진짜 부드럽죠? 여기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보닛을 이렇게 열 수 있고, 보닛을 누르면 보닛이 닫힙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충전구 열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그래픽이 나옵니다. 또 지금 이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이 차고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 높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는 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내가 서스펜션을 낮추고 싶어 라고 하면 서스펜션 낮추는 것도 내려가는 속도보다는 이 그래픽이 조금 더 빠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서스펜션을 조절하고 있거나 이런 기능들을 디스플레이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타이어를 터치하면 됩니다. 이 타이어의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방향 지시등을 넣었을 때 방향 지시등 들어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구나. 와, 이런 것도 그래픽 선명하죠.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봐도 그래픽이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멋지기만 한 게 아니고 기능적이고 직관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앱뿐 아니라 다양한 앱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뮤직 같은 이런 것들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빌리빌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되겠죠. 멜론 이런 것도 당연히 다운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게임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래서 차에 깔려있는 뭐 기본적인 앱뿐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게임, 사용자가 원하는 OTT 서비스, 동영상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뛰어난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 샤오미 YU7에는 샤오미 하이퍼 OS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왜 샤오미 하이퍼 OS라고 하냐면, 샤오미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핸드폰에 있는 앱을 이 차량에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하이퍼 OS에 뭐 하이퍼 커넥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랑 커넥트를 한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에서 핸드폰이 갖고 있는 앱 중에 구동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여기에 띄워준다는 겁니다. 이 샤오미 생태계를 이 차에서도 이어간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내가 터치를 통해서 이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랑 굉장히 유사한 기능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이 터치를 통해서 이 온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이 디스플레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풍 시트 아니면 열선 시트 이런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온도 상황에 맞춰서 오토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 시트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볼이 쑥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에너자이즈, 리프레시, 레스트, 릴렉스, 어마인드 이렇게 6가지 마사지 모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 마사지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또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운전석하고 조수석 같은 경우는 제로 그래비티 시트도 지원이 됩니다.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로 그래비티 모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 그래비티 모드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나사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압력이 최소화됐을 때 저런 자세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된 시트가 제로 그래비티 시트죠. 그 무중력 시트를 지금 샤오미 YU7이 이렇게 버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오늘 3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중국으로 급하게 날라왔는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잠들 것 같은 편안한 자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도 듀얼 무선 충전 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을 때 80W 속도로 아주 빠르게 충전되는 고속 무선 충전 패드를 갖추고 있어요. 저희가 쓰는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같은 경우는 80W의 속도를 지원해줘도 핸드폰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80W 충전이 그렇게까지 의미 있진 않지만 화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고속의 충전 속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80W 무선 고속 충전 이런 것들 적용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을 굉장히 고속으로 하게 되면 핸드폰의 발열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이 바람이 나오는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했을 때 핸드폰이 어느 정도 조금 식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서 이 디스플레이 하나에 만족을 못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물리 버튼이 제일 좋아, 너네가 아무리 직관적으로 만들어도 나는 그거 이해를 잘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뒤쪽에 이렇게 마운트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물리 버튼을 원하는 소비자는 액세서리를 사서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도 플러그 앤 플레이가 추가됐습니다. 샤오미가 분석해 보니까 운전석 왼쪽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무선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운트에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해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요. 심지어 자석의 역할만 하는 그냥 핸드폰 거치대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꽂았을 뿐인데 무선 충전이 되는, 충전이 되면서 핸드폰까지 거치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들을 다양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렌트카에는 없지만 여기 지금 사각형의 구멍도 파여져 있거든요. 여기 이 사각형 구멍에는 이 휴지각 같은 거를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일단 차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외에 원하는 부분들은 네가 원하는 액세서리를 사서 붙여 라는 식으로 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차를 내가 꾸미는 기분이 들고 이 차를 내가 더 애정이 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현대차 플레우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현대차도 앞으로 플레우스에서 계기판 액세서리, 버튼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먼저 하고 있는 샤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할 때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실내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스피커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샤오미 YU7은 25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트위터 이런 것들 포함해서 고음역대 스피커 7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미드레인지 스피커, 이 중음역대 스피커도 7개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어 쪽에 저음역대 스피커 4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천장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천장에도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해서 천장에도 스피커 4개, 그리고 서브우퍼 하나,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이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를 하나씩 갖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피커 구성을 살펴봤을 때 나를 감싼 7채널 7, 그리고 서브우퍼 하나 1, 그리고 천장 스피커 4개 4, 7.1.4의 완벽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제네시스라든지 많은 브랜드들도 돌비 애트모스를 사용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천장에 실제로 스피커는 없는데 이 업파이어링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스피커가 천장에 소리를 튕겨서 나한테 돌아오게 하는, 이 위쪽 공간에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가상의 7.1.4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샤오미 YU7 같은 경우는 완벽한 돌비 애트모스 청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 중국의 QQ 뮤직 앱에서 한번 돌비 애트모스 음원을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튼 존의 로켓맨, 이거 돌비 애트모스로 지원되는 음원이죠. 와.
와, 이건 너무 감동입니다. 후 하는 이 코러스가 있잖아요. 쫙 코러스 분들이 이렇게 감싸서 코러스를 깔아주고 그 가운데에서 엘튼 존이 보컬로 노래를 하는 그 느낌이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서라운드 환경을 제대로 구현해 놓은 진짜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감성적인 노래 말고 빵빵한 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가사도 나와요. 이거 중국 음악 어플인데 여기에 이렇게 한글로 가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HUD에서 이 가사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음악을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악을 살려 놓으면 이 위플래시 음원을 틀었을 때 저기에 저런 식으로 가사가 나와요. 와, 위플래시가 이런 노래였어요? 위플래시 이러고 많은 거 아니었어요? 그 뒤에서 누가 막 와 하는 이런 사운드가 있네요. 예! 하는 게 이쪽에서 막 들리고, 아, 위플래시가 이런 노래인지 몰랐어요. 이 돌비 애트모스로 만들어진 음원은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다. F1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돌비 시네마에서 봤거든요. 그 돌비 시네마에서 제가 진짜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 진짜 한 번 더 보길 잘했다, 이거 돌비 시네마에서 보기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나온 F1 OST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와, 그때 영화관에서 느낀 그 감동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정말 훌륭한 이 돌비 애트모스 청음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퀄라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서브우퍼의 강도를 조절한다든지 미드 하이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이퀄라이징 기능도 당연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음악 듣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튜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이퀄라이저, 팝 느낌의 이퀄라이저, 클래시컬 이퀄라이저, 포크 이퀄라이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퀄라이저 프리셋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런 음악을 듣는 데 맞는 그런 이퀄라이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 시어터, 콘서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을 때 콘서트라고 하면 이 앞쪽에서 나한테 불러주는 느낌이 들게끔, 영화관으로 하면 영화관에서 듣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사운드 이펙트를 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사운드 포커스도 이 엔타이어 EV, 그러니까 이 차량 전체에서 들리게 할 건지, 아니면 운전석에 포커스 맞출 건지, 1열에 하게 될 건지, 2열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 커스텀을 할 건지, 사운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출 건지, 이런 것들도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와, 이거는 사운드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샤오미 YU7에서 하나만 딱 떼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오디오 시스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아주 탐나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음악을 들을 때도 물론 좋지만 영화관에서 미처 못 봤어, 그래서 OTT에서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F1 영화를 봐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만한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실내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샤오미 YU7의 주행하는 느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승 출발하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샤오미 YU7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샤오미 YU7 주행의 특징은 바로 승차감입니다. 저는 사실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승차감은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세팅이 단단해야지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주행이 가능하겠죠. 반면 패밀리카라든지 아니면 럭셔리 세단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서스펜션 세팅이 물렁물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드러운 승차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세팅은 이 선택의 영역이지 좋다 나쁘다의 영역이 아닌데, 제가 샤오미 YU7의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샤오미 YU7은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 세팅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속으로 크루징할 때라든지 좀 달리는 상황에서는 이 서스펜션의 차고를 자동으로 낮춰줍니다. 반면 이런 일반 도로라든지 아니면 약간 험로, 이런 도로를 달릴 때는 서스펜션의 높이를 최대 222mm까지 이 지상고를 높여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을 할 때 낮게 바짝 깔려서 갈 때는 최저 지상고가 147mm까지 낮아져요. 그렇게 이 서스펜션의 높이가 조절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차의 자세가 달라진다. 롤링이라든지 앞뒤로 쏠리는 피칭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제될 수 있다는 거, 이 YU7
YU7 승차감이 좋은 첫 번째 이유고요. 사실 에어 서스펜션만으로 승차감이 좋아지지는 않죠. 이 차에는 전자식 가변 댐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댐퍼가 이 노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합니다. 지금 울퉁불퉁한 노면을 갈 때는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이 차가 이렇게 지금처럼 부드러운 노면을 꾸준하게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댐퍼의 강도를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승차감의 변화를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제가 샤오미 YU7의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죠. 이 샤오미 이 앞부분에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위에 라이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랑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서 전방의 상황을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포트홀이라든지 아니면 과속 방지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퀴에 닿을 타이밍을 계산해서 감쇄력을 풀어주고 다시 조이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승차감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부들부들한 낭창낭창한 그런 서스펜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샤오미 YU7은 물렁물렁하고 충격을 많이 걸러주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어서 대다수의 우리나라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승차감 세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숙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숙성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요. 전기차면 다 조용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어떤 전기차들은 이 풍절음이 더 많이 들리고 혹은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동안 엔진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차체의 잡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서 전기차임에도 꽤 시끄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샤오미 YU7 같은 경우는 그런 소음들이 극도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 샤오미 YU7이 이렇게까지 조용한 이유는 뭔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전체 유리가 6mm 정도 되는 테슬라하고 거의 비슷한 두께의 아주 두꺼운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중접합 유리가 앞유리, 1열 유리, 2열 유리, 심지어는 후측면 쿼터 글래스, 뒷유리, 그리고 천장 글래스까지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로부터의 소음, 제가 한번 창문을 열었다 닫아볼까요? 창문을 열면 중국은 전기차가 많아서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소리마저 완벽하게 차단하는 정말 고요한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에어컨을 제가 꺼보면요, 완전히 고요한 실내. 이 통풍 시트에서 조그맣게 나오는 그 바람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한 그런 실내 정숙성,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중접합 유리로 차를 도배해 놨을 뿐 아니라 이 차의 디자인 자체를 공기역학적으로 만든 것도 이 차가 굉장히 정숙한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공기역학 계수가 0.245cd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 모델 X하고 비슷한 정도, 그 정도로 아주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된 자동차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디자인을 봐도 부드럽게 유선형으로 모든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해놓으면서 내가 바람이랑 뭔가 맞서서 막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람에 얹어서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때문에 이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젖은 노면인데 와, 핸들링 하면 이대로 지금 돌아 나가나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게 싹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지금 핸들을 딱 꺾으면 그 딱 꺾은 만큼 싹 돌아나가주는 그런 아주 샤프한 핸들링, 그리고 내 계산만큼 차가 딱 움직여주는 독일차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핸들링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오미 YU7이 어떤 차들을 모티브에 두고 개발했는지가 딱 느껴지는 그런 핸들링이에요. 독일차의 그런 퍼포먼스 SUV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 스티어링 레티오 튜닝을 할 때 독일차들의 그런 스티어링 레티오를 많이 참고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스티어링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샤오미 YU7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의 모델 YU7 맥스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모터를 하나씩 갖고 있고요. 두 모터의 합산 최고 출력은 무려 690마력에 달하죠. 와, 690마력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 아이오닉 5N이라든지 아이오닉 6M보다도 40마력이 더 강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 그리고 지금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제로 100이 3.23초에 불과하다고 해요. 페라리 프로산계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제로 100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빠른가,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지금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바뀌고요, 690마력을 다 쓸 수 있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가속!
와, 대박입니다. 가속 성능이 잠깐만 진짜 몸이 뒤로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그런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이거 실화냐? 60km에서 100km까지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가속! 우와, 지금 가속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뛰어난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N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가속감보다도 우리가 진짜 슈퍼카에서 느끼던 충격적인 그런 가속감 있잖아요. 그런 가속감이 이 차에서 느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지만 중국이고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제로백 성능이 3.23초냐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 전기차마다도 조금씩 이 출력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차들은 굉장히 선형적인 가속을 선호해요.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왔을 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가솔린 차에서 느꼈던 그런 가속 감각을 그대로 재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BMW 같은 경우, 벤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꾹 밟아도 굉장히 선형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부드럽게 올라가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랑 완전 다른 거야. 내가 전기차의 가속력 이런 건 뭔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있는 거. 지금 샤오미 YU7 같은 경우는 이 가속 감각이 일반적인 이런 컴포트 모드라든지 이런 모드를 했을 때는 가속 페달을 거의 풀악셀에 가깝게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형적으로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모드를 바꿨을 때는 완전히 페달 감각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샤오미의 ADAS 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A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 핸들 왼쪽에 있는 이 버튼만 이렇게 눌러서 작동시키면요, 이렇게 NOA가 작동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속도로에서 알아서 이 내비게이션 경로에 맞춰서 현대기아의 HDA처럼 자기가 알아서 감속하고 가속하고 앞차와의 거리 맞춰주고 또 차선 중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자기가 알아서 차선도 변경해서 주행해 줍니다. 순식간에 지금 여기 실선인데 넘어가려고 하나요? 실선에서는 포기합니다. 실선에서 포기하고 지금 저쪽 측방에서 캐딜락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캐딜락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 끼어드는 걸 포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지금 차가 계속 움찔움찔하는데 저 뒷차와의 간격이 조금만 벌어지면 이 오른쪽으로 끼고 싶은가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 작동되는 거 자율주행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이 되는 이 NOA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샤오미의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하이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HAD라는 건데요, 우리 집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내 목적지만 입력하면 그 목적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까지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이 샤오미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요. YU7에는 이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그리고 카메라 11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세서 엔비디아 토르 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토르 칩은 1초에 무려 700조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이 자율주행용 칩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엔비디아 올인 X칩 이런 거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올인 X칩이 2개 들어간 정도의 아주 초고 성능의 지금 자율주행 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써볼 수가 없습니다. 왜 써볼 수 없느냐? HAD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1000km 이상 주행을 해봐야 돼요. 이 차 저희가 지금 출고하자마자 31km 탄 차를 저희가 지금 120만 원을 주고 빌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는 주행거리 부족 이슈로 HAD를 사용해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 샤오미는 약간 튜토리얼을 주는 거죠. 너가 이 차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세요. 가속도 해보고 감속도 해보고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도 해보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너가 이 차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게 됐을 때 우리가 HAD를 오픈해 줄게요. 이런 것들이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 차가 분명히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돌발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이 그냥 차만 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1000km는 최소한 주행해봐야 된다라고 이 샤오미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00km가 넘은 차를 꼭 가져와서 샤오미의 최신 자율주행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수준인지, 정말 믿고 사용할 만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53% 남은 상황에서 29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100%까지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는 대략 한 500km 후반, 아니면 뭐 넉넉하게는 600km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샤오미 YU7 맥스입니다. CATL에 101kWh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로 인증받은 거리는 760km입니다. 760km? 이거는 중국 기준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런 초고성능 모델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835km로 인증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CATL에 90kWh 배터리를 넣었을 때 기준입니다. 이 CLTC 측정 방법 자체가 너무나 후하기 때문에 부풀려진 그런 주행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주행해 봤을 때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듀얼모터 기준으로 500km 한 중후반대, 뭐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600km대 이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줄 걸로 예상돼요. 그럼에도 그 정도 주행거리라면 아주 뛰어난 주행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운행 모드마다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꽉형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는 전체적으로 컴포트에 치중된 이런 느낌이라고 되고 있고, 이 스포츠 모드는 이런 느낌, 스포츠 플러스는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모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드인데요. 이 모드는 이 멀미 완화 모드라는 거예요. 이거를 키게 되면 이렇게 파워를 굉장히 제한하게 되고 급하게 가속되지 않아서 일단 멀미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지금 회생제동 같은 경우도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도 크림 모드처럼 스르륵 흘러가도록 하는 이런 모드로 놔두고 있어서 이 승객이 멀미를 정말 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모드가 따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모드 같은 경우는 베이징 동인병원 그리고 중국 화산병원, 이런 유명한 병원들하고 협업해서 이 모드를 샤오미 YU7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개발해서 지금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샤오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멀미 완화 모드를 탑재했을 때 확실히 이 승객들의 멀미가 51% 이상 더 안 나게 됐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전기차에도 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기차 택시를 탔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이 소나타 택시 이런 거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가속 페달을 꾹꾹 밟고 훅훅 대고 이런 것 때문에 아, 멀미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택시도 지금 멀미가 장난 아닌데, 그런 우리나라 택시들에도 이런 멀미 완화 모드는 꼭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차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어쨌든 이 차의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샤오미 YU7의 가장 저렴한 모델,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이 25만 3천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9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 샤오미 YU7 맥스 끝판왕 트림 같은 경우는 32만 9,900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400만 원 정도예요. 중국차 치고는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모델 Y하고 비교했을 때 시작 가격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냐? 테슬라 모델 Y보다 저렴한데 이 HUD, 이 스피커, 에어 서스펜션, 소프트 클로징, 이런 나파 가죽, 이런 것들이 기본 모델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가 중국에 거주 중이라면 굳이 모델 Y를 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샤오미 YU7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 샤오미 YU7은 완전히 모델 Y 킬러로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주차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공간인데, 여기서 아무튼 마지막으로 자동 주차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주차 공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스타트 파킹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후진을 먼저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주차 공간을 골랐어요. 지금 오토바이가 앞에 지나가는데 일단 멈춥니다. 멈춰지고요. 자, 저는 손을 완전히 떼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주차할 건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 진짜 무섭다. 와. 자, 쭉쭉쭉쭉쭉 직진합니다. 라이다 센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앞에 사람이 2명 있다,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동 주차, 우와, 36cm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진. 우와, 진짜 타이트하게
자동 주차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번 자동 주차 성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주차하는 시간 58초 걸렸고요. 뭐 기어 바꾸는 거 6번 만에 다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직각 주차니까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요즘은 이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샤오미 YU7을 처음으로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은 중국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필요한 자동차죠. 그런데 그 검증이라는 키워드를 떼놓고 봤을 때, 이 차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가? 정말 다양한 신기술들, 그리고 첨단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를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술 개발 게을리하지 않고 이런 차들과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멋진 차를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내놔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